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가 요즘 게을러 갖고 지금 3일 만에 영상을 좀 찍네요. 오늘도 그냥 패스를 하다가 그래도 지금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뭐 이란이랑 이 이스라엘 지금 전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어? 서로 죽이네 마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어떤 트럼프의 역할. 사실 트럼프의 경우는 뭐 사실 이 전쟁보다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딜 메이커에 가깝죠. 자기가 항상 이제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중재함으로써 이렇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 사람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여튼 명분이 중요하고, 이 사실 뭐 역사에 남을 할 때 이런 이 타이틀, 역사에 남을 어떤 평화 협정,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인데, 어, 기본적으로 뭐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면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네타냐후가 지금 현재 약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총리죠.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지금 뭔가 이제 계속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뭐 지지율도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회복으로서 마지막 카드가 뭐다? 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정한 수준에서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긴장을 좀 유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의 어떤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거든요, 지금. 그 수십 년 어떤 미국의 어떤 제재로 인해 갖고 경제가 이제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대리 세력들, 하마스라든지 뭐 헤즈볼라, 뭐 시리아 같은 이런 세력들이 지금 최근에 또 많이 털렸죠. 그래서 뭔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체면은 세워야 되겠지만 진짜로 협상을 원하는 그런 좀 입장이 아닌가. 그런 좀 상황에서 과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것인가? 이 전쟁으로 인해 갖고 이 유가가 진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주게 되고 요건 또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짝 죽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뭐 얘네들의 갈등이 뭐 하루 이틀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갖고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질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노이즈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상황에서도 주식에 비해서는 또 크게 빠지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뭐 여러분들은 뭐 크게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중동 사태에도 이제 굳건하다, 이제 대규모 이탈이 없다, 이런 얘기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이 어떤 국지적인 갈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대규모 이탈은 없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게 사실 예상된 그런 이슈이다 보니까 시장 크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죠. 문제는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알트예요, 알트. 이런 상황에서 비트만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뭐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뭐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이 지금 60%대를 60%대 이하로 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좀 이더리움한테 좀 기대를 걸었던 부분들이 뭐 분명히 있긴 한데 최근 들어갖고 좀 이탈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00 EMA 구간까지 이제 갔지만 다시 한번 뭐 여기서 좀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흐름은 현재 이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커다란 뭐 자금 이탈이라기보다도 사실 일종의 물량 소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량 소화. 여기서 뭔가가 차익 실현이 일어났지만 여기서 커다란 또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또 여기서도 좀 매수 심리들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ETF적인 부분들로 봐도 전혀 뭐 커다란 이탈은 없거든요. 지금 이더리움 ETF 보면 오히려 어, 좀 최근에 피델리티 쪽에서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커다란 이탈은 없었고 최근 들어왔고 엄청난 유입세가 이제 들어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유출이 나왔을 때, 유출이 막 많이 일어났을 때 뭐 이런 구간들이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넷 인플로 자금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이번 이슈로 인해 갖고 자금들이 많이 빠지거나 뭐 이런 흔적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일봉상으로는 뭐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해주고 있고 저점도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긍정적인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요런 패턴 요 지금 노란색 라인 구간에 오면 이거는 뭐 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상단 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매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추세라고 보면 이제 다음 타겟은 이제 3,000달러까지도 뭐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WTI 유가가 조금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WTI 크루드 그래도 좀 윗꼬리를 어느 정도 좀 달아주는 분위기가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왜냐 했더니 뭐 요런 얘기들 뭐 푸틴,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문제 통화 전쟁 끝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이란 우리 공격하면 전례 없는 수준을 보복할 것이다. 요런 얘기. 그리고 이란 외무, 이스라엘 공격 멈추면 보복 멈출 것이다. 요런 얘기들로 인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뭐 요런 이제 전쟁에 대한 약간 자본들 요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만 유가가 뭐 JP 모건의 어떤 전망처럼 130불까지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서 좀 이게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CPI 때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갈 길만 가면 뭐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뭐 비트코인은 뭐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하방으로 좀 열려 있긴 해요. 지금 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지만 이 다시 한번 여기서 양봉을 좀 내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양봉을 내어주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구간까지는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나스닥 분위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내일 월요일부터 또 어떤 또 흐름이 나올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1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단기적인 좀 저항 라인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이제 뺐다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 이게 베스트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저항받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뭐 결정이 날 것 같긴 한데 1시간 봉상은 그렇고 4시간 차트로 봐도 지금 현 균형표 구름대 라인 이 구간이 좀 저항 라인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를 다시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뭐냐면 비트가 이제 올라갈 때 알트들도
비트가 이만큼 올라갈 때 알트들도 사실 요만큼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올라가줘야 되는데 요만큼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비트가 예를 들어 요만큼 빠지면 알트는 요렇게 빠지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많이 올라가지도 많이 못하는데 요렇게 빠지니까 다시 꽃갈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요즘 알트 매매하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알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의 자금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나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는 것,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은 기관들의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의 자금의 어떤 그 성향은 좀 중장기가 맞거든요. 중장기 성향이 강한데 아직까지 알트들은 얘네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흐름들이 이제 나와준다라고 이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는 그 알트 쪽에서도 ETF 승인 소식이 하나씩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솔라나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뭐 등등등 도지라든지 이런 좀 알트를 베이스로 한 뭐 ETF 상품들 물론 선물 쪽에는 이미 뭐 상장이 된 게 이제 몇 개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물 쪽으로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연기금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뭐 미국의 어떤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용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당장 운용 자산으로 포함시키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간접적으로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노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연기금도 뭐 ETF라든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트가 앞으로는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 등 기관의 어떤 비트코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ETF 출시가 우선순위에 있다. 요것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쪽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코인 관련 주들이 좀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도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수혜주입니다.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런 이제 중장기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 갖고 디지털 자산 뭐 이런 연계시켜 갖고 하는 부분들. 여기서 또 주목받는 코인이 이제 보라 코인입니다. 보라 코인. 이 카카오페이 요즘 굉장히 지금 추세가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도 지금 한창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기술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 뭐 업비트 관련 코인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상장사 중에 스테이블 코인 그 발행을 준비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IT센 글로벌이라는 애가 있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시라고요. 요런 애들이 상장사 중에 좀 유일하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갖고 결제 단말기 공급하는 케이시 뭐 이런 애들 갑자기 주식을 왜 하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라는 거예요. 한네트 뭐 이런 애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를 이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하실 때 주식이랑 또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카카오페이 시세를 보면서 이제 보라 시세를 막 본단 말이에요. 거의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긴 해요.
그래서 보라 코인이 최근에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좋다 보니까 얘도 최근에 이 저가 대비해서 꽤나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눌림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가 대비 한 60%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눌림목 이런 구간 오시면 노려볼 만한 거예요, 사실. 타점이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 거래량 죽여주는 이런 눌림목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뭐 상방을 완전 뛰어넘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친구도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많이 내어줬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 캐시 질문하신 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갖다가 요거는 1차 매도를 아마 어디서 했더라? 비트코인 캐시 잠깐만요. 비트코인 캐시 1차 매도 어 1차 매도 했고 목표가 달성했었고 이때 당시 아마 62만 원 정도 아마 제가 1차 목표가 드렸을 겁니다. 62만 원 치면 나올 건데 60 60 기억이 잘 안 나네. 캐시 여기 있네요. 정확하게 제가 찍어드렸죠. 62만 원 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그 다음 목표가가 제가 76만 원 정도 잡았는데 아마 이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76만 원 정도 잡은 이유가 아마 뭐 요 정도 추세 저항 보고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지금 차트 굉장히 좋거든요. 2차 지금 1차 매도하신 분들이 2차는 저기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비트코인 캐시 그렇게 보시고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처럼 뭐 추세 좋은 친구도 물론 있고 뭐 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뒤져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 뿜뿜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진 애들이 없어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SV도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하락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만 조금만 살아나줘도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번에 좀 거래량 없이 쭉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일단은 1차 지지 타점까지 지금 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를 표시를 한 이유가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차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위를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기술적 반등이 하나씩은 다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진짜 이런 좀 기술적 반등이 하나씩은 다 나와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아마 텔레그램 상에서 뭐 포켓 네트워크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좀 지켜주면 요 자리를 빨간 선을 좀 지켜주면 다시 한번 얘는 뭐 요런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또 무너지게 되면 뭐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 여기를 이제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좀 홀딩을 해놨다가 이렇게 약간 돌파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하여튼 조금 눌렀다 갈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지금 여기 굳이 5일선을 이탈 안 하는데 굳이 여기서 어
잡아놨다고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일선 지지만 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요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븐 전체적으로 다 애매해요. 이 알트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게 나와야지 여기를 좀 뚫어내고 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좀 확신이 있는 구간은 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좀 알트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장이 와도 버틸 거예요. 어느 정도 알트에 비해서 잘 버틸 겁니다. 하지만 알트들은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비중, 이거를 어느 정도 저는 50%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50%는 내가 알트로 돌린다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어요. 얘가 다 커버를 쳐주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내일부터 또 적극적으로 제가 영상을 또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텔레그램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페 활동, 제가 뭐 좀 정보를 많이 안 올려드리니까 카페 활동이 너무 저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뭐 관심 코인이라든지 시그니처 코인 이런 것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그래서 오늘 뭐 버추어 프로토콜, 뭐 일단 버추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손절가 버추어 프로토콜 제가 추천드렸나요? 음, 요거 보시고 매수하셨나 본데. 버추어 프로토콜 반등의 요건 갖췄네요. 쌍바닥 구간에 일목표 61평 지지. 추천드린 건 아니고, 하여튼 반등의 요건이 어느 정도 이제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사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뭐 사실 그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 요거를 보고 사셨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가격대가 2,587원.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한 4% 정도 됐었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61선 이동평균선 지금 지지받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반등의 요건은 갖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냐? 6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잘라야죠. 여기 이탈하면 자르셔야 됩니다. 2,375원.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는 게 좋다. 일단 뭐 지지 라인대가 이제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되 뭐 여기를 이탈하면 자른다. 그 정도 컨셉은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는 드리는데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라고 했다라고 하면 제가 뭐 손절가까지 다 잡아 드렸겠죠. 근데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 버튼을 그대로 그냥 누르지 마세요, 제발.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좀, 그래.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서 그냥 시장가로 긁는 거야. 그게 좀 저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막 예를 들어 뭐 버추어 프로토콜을 여기 막 2,540원, 내가 2,540원에 한번 걸어 놨으면 밑에도 한번 걸어 놓으시라고.
이게 호가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모바일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호가 단위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원 단위로 조절을 하거나 100원 단위로 조절하거나 1000원 단위로 조절. 보통은 우리가 10원 단위로 뭐 이런 뭐 1000원대 같은 경우는 10원 단위로 조절을 해갖고 여기서 호가 막 많이 걸려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내가 저런 구간들에 보면서 이게 다 이제 많이 걸려 있는 이 구간들은 다 세력들이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잡아 먹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셔야지. 무조건 기본 값으로 해갖고 여기서 뭐 다 매수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도 좀 제가 이제 뭐 분할로 잡아드린 분할로 매수하시고 그렇게 해갖고 뭐 손절가 이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뭐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에이브는 사실 엄청 제가 싸게 드렸던 코인인데 저는 에이브 크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버텼던 코인 중에 하나고, 지금 저는 21선 딱 터치하는 이 구간, 저는 뭐 1차 타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 타점은 대략적으로 31만 원 정도, 31만 원부터 해갖고 뭐 요런 구간. 근데 에이브는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는 24만 1,000원에 사신 것 같은데, 요때 사신 것 같아요. 요때 사셔갖고 36만 원에 팔았으면 잘 판 거죠. 잘 판 거고 지금 또 사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에이브가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에이브가 굉장히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이브만큼은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좀 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일단 들어요. 다만 이것도 여기서 시장가로 제발 긁지 말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에이브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내일 이 매매를 할 때도 우리가 시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좀 확인을 하고 제가 뭐 에이브 같은 경우 타점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카페 멤버 수가 벌써 206명.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요즘 뜸했어요. 좀 바빠갖고 글도 많이 못 올리고 했는데 제가 또 활발하게 참여하면 여러분들도 뭐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아, 요즘 이 저희 비트코인 멤버분께서 자베즈님인가 이분이 자베즈님께서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코인이 진짜 어렵죠? 어렵다, 어려워. 아유, 저도 어렵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게 모멘텀이 좀 없는 그런 좀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그거를 이제 타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는 결국에는 알트 쪽에서 호재가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ETF 승인이.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목표는 23만 달러. 그죠?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카페 활동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는 말씀드렸고 애니메 코인 가슴 아프게 손절 나갔는데 애니메 코인 손절 잘한 것 같습니다. 손절 잘했어요. 역시나 잘 잘랐어. 자를 땐 잘라줘야지. 그죠? 손절 잘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지받아 줘야 되는 구간은 지지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제가 전량 손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 코인도 역시 사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40원. 그러니까 21선 정도가 이제 지지 라인 때였는데 여기를 이탈하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더 빠지게 되면서 지금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라고 하면 얘는 벌써 20%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하죠. 20%대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몇 프로대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잘라줘야 될 때는 잘라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요런 거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기대 수익률은 크게 가져가되 대응은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애니메 코인은 일단은 복수전 일단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구간을 회복해 준다. 그때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못 해준다 하면 얘는 당분간은 진입 금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자, 끝으로 김프로의 단기 타점방. 물론 텔레그램 안에서도 제가 뭐 간혹 스윙주들 드리고 하지만 뭐 이 방은 이제 철저하게 단기 위주로 진행되는 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관심 없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92-1704로 김프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